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도 밤부터 다시 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호변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송미 기자, 그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춘천 의암호변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춘천은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화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동송이 329mm이고 화천 245, 홍천 146, 춘천 126, 양구 방산이 116mm입니다. 비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50분쯤 화천군 상서면 지방도 461호선에서 1톤 규모의 낙석이 떨어져 안전 조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철원군 동송읍 담터계극 인근 도로에서는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어제 낮 홍천 캠핑장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출입로가 침수돼 고립된 캠핑객 6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수문을 연 북한강 상류 수계댐들은 강수량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영서 북부 지역 2곳에만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 시간대 모든 영서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의 합동회의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와 침수에 우선 대응하고 비가 소강 상태일 때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 유실 사고에 대비하고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의 통제,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예방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백사장에 상업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성지로 알려진 양양군의 해변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요. 허가 없이 상업시설을 짓다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핑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몰린 양양 죽도 해변. 백사장의 철골 구조물 옆에서 굴착기가 흙을 퍼나릅니다. 주변에는 건설 자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상업시설을 해체한 겁니다. 당시 업체는 죽도 해변에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냈고 양양군은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기 전에 업체는 음료 판매대와 인공야자수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고 이를 확인한 양양군은 시설 해체를 명했습니다. 누가 민원 전화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 현장 가봤더니만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이제 철수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양군은 업체가 공유수면법을 위반했다며 불법 전용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17만 8천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의 공유수면법을 왜 위반했는지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날짜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시설을 설치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해당 업체에서 뒤늦게 다시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허가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출받은 허가 신청 서류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이런 절차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사용이 적발됐더라도 새로 서류 요건 등을 갖춰 허가를 받는 게 현행 법상 문제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가 사전 신청을 소홀히 한 사이 시설 해체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재신청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양양 죽도해수욕장은 당초 계획보다 사흘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공유수면에 설치된 민간 가설 건축물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서핑으로 유명한 양양 지역의 4분의 3인 8곳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업시설이 허가받지 않는 구역의 백사장까지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할미새의 서식지에 조성됐다며 환경훼손 논란이 일어나는 등 공유수면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기존의 교복은 간소화하고 편한 교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복비 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과 교원은 보통, 학부모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복의 디자인은 편의성을 개선한 생활복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착용 가능한 교복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가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를 돌연 폐지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예고하고 1년 후에 적용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건데요. 강원도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원주시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공무원이 승진할 때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원주시가 작년 10월 유예기간 없이 돌연 다면평가를 폐지하자 승진 임용 기준 변경 시 1년 예고 후 적용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다면평가 없이 쭉 인사를 단행했고 결국 노조는 원주시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 강원도 감사 결과 주의 조치 등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원강수 시장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은 인사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소통령입니다. 만약 이들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시해야 한다면 공무원이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에는 강원도 감사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감사에 묻겠습니다. 도감사는 왜 지키지도 않을 고발지침, 관련 조례, 그리고 자치감사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노조는 또 강원도 감사위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명백히 인사팀장이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장님의 강경한 의지로 바로 시행하라고 지시한 걸 확인했다. 다면평가 폐지는 1년 후 하라는 행정상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감사 처분 요구서에는 앞으로 승진 임용 기준 변경 시 반드시 예고하고 1년 뒤 적용하라는 시정 요구에 그쳤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이제 당시 저희가 주의 조치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당초에 바꾼 거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원주시장 측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 곧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과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고령 운전자 교육 현장입니다. 75살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나무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해도 내가 참 조심해서 하고. 새로 바뀐 교통법규를 배우고 교통인지 능력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운전 능력에 필요한 공간기억과 주의 탐색, 교통표지판 식별과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지능력 검사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건 의무지만 결과에 따라 면허갱신을 제지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건 오롯이 고령 운전자 개인 판단에 달렸습니다. 등급이 혹시라도 낮게 나왔다면은 앞으로 운전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운전해 주세요라는 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가시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받는 자격유지 검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라도 최하 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지만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더라도 2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합격률은 매년 9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 방법이에요. 누구나가 몇 번 연습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지난해 강원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4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30%인 43명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춘천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안에 발주됩니다. 강원도는 공사 발주를 위해 지난달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끝냈고 9월에 입찰 참가자 현장 설명을 한 뒤 내년 3월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턴키 방식으로 추진해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면대교가 건설이 되면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이동 거리가 17km에서 3.9km로 60%가량 줄어듭니다. 최근 원주의 대형 공연들이 유치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콘서트나 음악 공연의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시설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 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되면 9월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속초시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제8-2부는 2018년 속초시 청호동 해안도로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가족에게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를 맡은 속초시에 방호 조치 의무가 있고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반도체 분야 기업 모비너스와 18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모비너스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안테나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으로 고밀도 직접 회로 기판의 대량 생산을 위해 남춘천 산업단지에 내년까지 180억을 투자하고 54명을 새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모비너스가 기술 표준화로 업계 선두를 유지할 경우 5년 뒤 매출 규모가 6,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서 5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이 상반기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282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3.3% 늘었고 사망 실종자는 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충돌과 침수, 화재 등 6대 해양 사고는 모두 59척에서 발생해 지난해보다 9척 줄었습니다. 평창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할 때 5개월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데 평창군은 고용주와 본인이 모두 희망할 경우 최대 2달까지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현재 평창에는 MOU를 통해 라오스에서 520명,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에서는 108명, 필리핀에서 2명 등 총 680명이 입국해 8개 읍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2일 자정쯤 춘천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한 17살 청소년 2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1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골목 등으로 달아나며 약 1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기다리던 사복 경찰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동해시 묵황 일원에서 정부의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제3회 2024 묵호 도채비 페스타가 내일 개막합니다.
내일부터 4일간 묵호항의 여객선 터미널 광장과 해랑 전망대 일원에서 펼쳐지는 묵호 돛제비 페스타에서는 돛제비 관련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마술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 내일과 모레 인기가수 공연이 열리고 먹태와 막걸리, 돛제비어 등 시식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내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홍천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옥수수 술 평가대회와 별빛가요제, 댄스대회 등이 열리고 먹거리와 농산물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걸어서 오는 방문객을 위해 하루에 9차례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됩니다. 국내 유일의 찰옥수수 연구소를 보유한 홍천군은 축제를 통해 찰옥수수의 우수성과 품질을 알릴 계획입니다. 철원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교실 해피테이블을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합니다. 인지건강교실은 치매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작업치료사의 주도 아래 4명이 한 팀을 이뤄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60살 이상의 철원군 주민이라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사전에 등록한 양구 지역의 초등학생 20명으로 방과후 놀이와 숙제 지도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와 장난감실, 수유실 등이 갖춰진 공동 육아 나눔터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양구군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실시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필기시험 합격자 15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남성이 53%로 82명, 여성이 47%로 72명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운전 직렬에 응시한 54세의 남성입니다. 교육행정 등 6개 직렬에 109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780명이 응시해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면접시험은 다음 달 2일 춘천 대룡중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3개 교원단체가 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서희초 순직교사 일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체계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아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고당도 고품질의 꿀집 멜론이 본격 출하를 시작합니다. 한의원2 품종의 꿀참 멜론은 평균 당도가 15에서 20브릭스로 일반 멜론보다 높고 과피 부분까지 균일한 당도를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내린천 휴게소 행복장터와 인제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이고 온라인 인제장터를 통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춘천시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에서 운전 능력을 측정합니다.